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성교수 최셔입니다. 오늘 만들 작품은 거극용 고구마지우스입니다. 작업 과정을 설명하기 전에 필요한 연구를 좀 소개하자면 제가 AI 코딩 기술을 적용한 지 이제 딱 1년 됐단 말이죠. 그리고 1년 동안 이것저것 많이 만들긴 했는데 상호작용이 생긴 건 좋지만 구현도가 너무 단순한 것 같아서 늘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실제로 고구마지우스가 공격하는 패턴에 맞춰서 LED라던가 특수 모드를 더 섬세하게 작동시키는 방향으로 오늘의 작품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LED 배치입니다. LED는 가슴과 목, 입안, 그리고 브레스랑 바닥의 용유 이렇게 5부분에 들어가는데요. 브레스랑 용유 같은 경우는 밝기를 담당하는 아날로그 LED와 모션을 넣을 수 있는 네오픽셀 LED를 같이 쓸 예정입니다. 일단 LED 배치는 끝났는데 네오픽셀 LED 같은 경우는 특수 부품이 필요해서 자세한 건 모델링 작업부터 하고 나서 마저 설치해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몸 형태를 만들어야 하는데 LED가 있는 부위를 클레이로 바로 덮으면 그야말로 부품 낭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LED가 있는 부위는 3D 펜으로 부풀려주고 LED가 없는 부위들은 클레이로 만든 근육을 붙여 고구마지우스다운 몸매를 만들어줍니다. 고구마지우스 같은 경우는 큰 덩치에 비해 날개팔을 포함해서 팔다리가 얇고 허리도 굉장히 잘룩한데요. 이렇게 젓가락 같은 몸으로 저 거구를 어떻게 버티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유문점은 일단 무시하고 보인 대로 똑같이 만들도록 합니다. 이제 세부 모델링이 들어갈 차례인데 오늘은 꼬리부터 시작합니다. 가슴 같은 경우는 특별한 기법이 들어가니까 일단 여긴 제쳐두고 꼬리부터 목까지는 같은 형태의 비늘을 공유합니다. 이 부분들은 육각기둥을 반으로 자른 듯한 비늘들로 빼곡하게 채워주고 가슴 같은 경우는 굳으면 반투명해지는 플라스틱 클레이를 바르고 LED를 켜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가슴 비늘도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클레이로 작업하는데 가슴 비늘은 전기톱날같이 들쭉날쭉하게 돌출되어 있습니다. 이 빛나는 부위에 그대로 비늘을 붙이면 LED와 가까울수록 은은하게 빛나면서 야식으로 불닭볶음면 먹고 다음날 속이 들끓는 느낌 마냥 초고온으로 가열된 몸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빛나는 부위의 범위는 옆구리까지로 이 부분도 형태는 조금 다를 뿐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클레이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다시 꼬리로 돌아와서 바깥 비늘을 만들어주는데요. 큼직하고 날카로운 비늘들을 계속 비슷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등줄기까지 타고 올라가는데요. 원래 이 등줄기는 검정 고무신 역장수 마냥 고철과 쓰레기를 모으는 고구마지우스의 특성이 돋보이는 부위이긴 하지만 이런 고물단지들을 붙이는 작업은 더 깔끔한 결과물을 위해 좀 더 나중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래 얘 몸에 붙어있는 비늘에 집중하도록 하죠. 여튼 비늘과 비늘 사이에 조금씩 튀어나온 각각 몇 개를 더 붙인 걸로 해서 등부터 꼬리까지는 이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목을 타고 머리까지 만들 차례인데 뭔가 돌기 같은 게 많았던 등이랑 달리 목 비늘은 굉장히 밋밋한 편입니다. 이게 제가 만들기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자료가 이래요. 그래도 나중에 고철 같은 걸 끼얹으면 괜찮을 것 같으니 일단 자료대로 비늘 배열은 단순하고 정갈하게만 만들어줍니다. 목을 비늘로 가득 채웠으면 곧바로 머리를 만드는데요. 참고로 모든 부위 중에서 머리가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희한하게도 가장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뿔이 없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턱에 달린 이빨과 별개로 겉에 한 줄 더 이빨 비스무리하게 돌기가 나 있고 머리에 뿔 대신 이빨 같은 돌기가 또 나 있어요. 무슨 얼굴 전체에 사랑니가 난 것 마냥 빨투성이라 그런지 저거 하나하나 박는데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머리 형태는 일단 상어처럼 코가 위로 솟아있는 형태를 하고 있고 여기에 각각만 더 붙이면 고구마지우스 머리의 기본 형태가 됩니다. 이제 여기에 아까 설명했듯 사방에 이빨 같은 돌기들을 박으면 고구마지우스의 머리가 완성됩니다. 물론 이 돌기들은 한 겹만으로 끝내지 말고 여러 줄로 붙여주면 작품의 퀄리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머리가 어느 정도 완성되면 목이랑 자연스럽게 이어준 것으로 더 이상 머리 쪽에 손댈 작업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 팔다리만 남았단 얘기인데요. 특별한 배열이 딱히 없는 팔 같은 경우는 그냥 영혼의 노가다로 비늘을 하나씩 붙여주면 되고 다리 같은 경우는 근육별로 파트를 나눠서 비늘을 붙이면 세상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근육 공부를 열심히 하면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발가락부터 발목까지 다 붙이고 나면 종아리 안쪽부터 허벅지 안쪽은 다른 색상을 사용해 몸통 안쪽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마감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날개팔 뿐인데요. 날개에는 거대한 발톱 2개를 달고 일반 팔을 만들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작은 비늘들로 꽉 채워 몸체랑 이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날개막을 붙여주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딴 게 날개야 싶을 정도로 아주 간소하게 붙여줍니다. 여담이지만 저는 얘가 땅속에 사는 드래곤이라 날개가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올해 날개라고 이걸로 날아다니더라고요. 오 뭐야 이게 나야? 저렇게 앙상한 날개를 어떻게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있어. 신이 아래서 받들어준다든가 그런 게 있어. 물론 저는 날아다니는 요소를 만드는 게 아니니 딱히 신경 쓸 요소는 아닌데 마치 날지도 못하는 닭이 갑자기 에어쇼 마냥 고개 비행을 선보이는 걸 본 듯한 그런 충격이었습니다. 아무튼 날개까지 다 끝나면 전체를 광택 있게 도색해줍니다. 하지만 이대로 모델링 작업이 완전 다 끝난 건 아니고요. 모델링 작업을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특수 재료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재료부터 만나보시죠. 이건 노브랜드에서 6,900원에 구매한 닭 한 마리입니다. 저 같은 1인 가구에 맞춰서 구호닭을 골랐고요. 이건 백숙 재료용 한약팩입니다. 오늘 만들 작품과 하등 상관없지만 닭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같이 샀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뜬금없이 요리 시간이냐고요? 제가 필요한 재료가 이 닭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어쨌건 간에 닭은 통째로 백숙을 만들고 맛있게 먹되 뼈는 꼭 발라서 잘 구분해줍니다. 이쯤 되면 제가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감이 딱 오시죠? 제가 필요한 재료는 바로 닭뼈입니다. 이게 등연한 가시를 표현하기에 완벽한 재료거든요. 그리고 여러 공정을 거쳐 닭뼈 중에서 얄쌍한 부분으로만 골라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뼈를 재료로 사용하는 만큼 부패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계속 끓는 물에 삶고 걸러내고의 과정을 반복해 뼈에 붙어있는 살점을 완전히 제거하는 과정을 거친 뒤 소독용 알코올에 중탕해주면 바로 재료로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등에다 달하는 게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가장 눈에 띄는 이 수속 파령포도 같이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구조물 같은 것들은 3D 프린터로 뽑아서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근데 저는 보통 이런 구조물들을 3D 모델링 공유 사이트에서 적당한 걸 구해오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등 뒤에 달린 파령포 같은 거랑 비슷한 게 존재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직접 만들기엔 귀찮고 제 3D 모델링 기술이 좋지 않으니 이럴 땐 비장의 최신 기술을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배경에 사용할 도구는 3D 모델링 생성 AI, 트리포 AI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이미지나 텍스트만 넣으면 그걸 3D로 생성해주는 AI 모델인데요. 그림이나 음악 만들어주는 AI는 들어봤어도 무려 3D 모델링을 만들어준다길래 흥미가 생겨서 이번에 써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제작하기 전에 간단한 성능 테스트 좀 해보죠. 요즘 그렇게 컬트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트리컬의 스피킹. 좋아요. 이번엔 제가 한번 내려해보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이 스피키 이미지를 붙여넣기 한 다음에 모델링 생성 버튼만 클릭해주면 이렇게 몽글몽글한 이미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루엣만 봐도 좋아요 소리가 자동 재생되는 느낌이군요. 대충 3분 정도 기다리고 나면 와우. 와, 생각이랑 원작 느낌이랑 비슷하게 잘 나왔습니다. 심지어 텍스처도 자동 생성되어 있어서 영상용 모델링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럼 성능도 확인했으니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죠. 게임 플레이 중에 얻은 자료를 일부 캡처해서 제미나이를 통해 이미지를 편집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직접 이미지를 편집해서 3D로 만들 부분만 남겨놓습니다. 이렇게 흰 배경에 만들고 싶은 오브젝트만 있어야 오래 없이 완벽하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미지만 넣고 생성을 해주면 이렇게 간단하게 수속 파령포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뭔가 살짝 아쉬운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럴 땐 고민하지 말고 바로 무료 제시도를 눌러줍니다. 이러면 같은 이미지를 기반으로 몇 분 뒤에 모델링이 재생성되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게 나올 때까지 계속 돌려볼 수 있겠죠. 저는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서 이대로 3D 프린터로 출력하겠습니다. 근데 이왕 신기술을 쓰는 거 파령포만으로 끝내지 말고 오늘 필요한 구조물들을 다 뽑아보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제미나이를 통해 배경으로 쓸 성체 이미지를 여러 장 뽑아내고 이번엔 멀티뷰 생성 기능을 통해 모델링을 세밀하게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뷰 생성 기능을 누르면 이미지 한 장 기준으로 턴어라운드를 만들어주는데요. 이렇게 되면 좀 더 다방면으로 디테일한 모델링을 뽑아내는데 도움이 되겠죠. 이대로 생성을 클릭하고 몇 분 정도 기다리면 이렇게 무너진 성벽을 간단하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 무너진 벽돌까지 완벽하게 구현된 걸 보세요. 이 정도 퀄리티면 굳이 무료 제시도를 할 필요는 없겠네요. 마찬가지로 다른 성체도 같은 방법으로 뽑아내면 이미지를 만드는 시간을 제외하고 단 5분 만에 배경용 모델링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바로 쓰기엔 바닥 구조랑 안 맞으니 그대로 블렌더로 갖고 가서 살짝 조정해줍니다. 원래대로라면 여기까지가 제 기획에서 필요한 부분인데 이 좋은 기능을 갖고 배경의 성체만 만드는 건 아쉬우니까 간단한 거 몇 개만 더 만들어보죠. 이번엔 제 게임 아바타를 이미지만 추출해서 그대로 모델링으로 만들어보고 누가 커스터마이징인지 모르겠지만 참 잘 만들어. 그리고 공성용 발리스타 하나랑 밀라보리아스를 잡을 때 사용하는 이동식 발리스타도 만들었습니다. 이미지를 좀 급하게 구해서 클로즈업 사진밖에 없는데 막상 이미지 한 장 갖고 뽑은 거 치곤 와우. 와, 이거는 솔직히 별 기대는 안 했는데 너무 잘 구현해준 게 신기하네요. 어쨌건 간에 이렇게 추가 모델링도 출력해서 배경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상 아래 있는 초대 링크를 통해 트리포 AI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무료 크레딧을 받아 다양한 작업을 진행하시고 40% 할인된 유료 멤버십도 결제, 리깅, 애니메이팅, 리토폴로지 등의 더 특별하고 다양한 기능도 사용해보세요. 지금까지 트리포 AI와 함께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등에 붙일 모든 재료가 준비됐군요. 이제 이걸 타르 같은 질감의 용유범벅이 된 느낌으로다가 붙여야 하는데 이 타르 같은 건 어떻게 표현하냐고요? 저는 이거에 대한 해답은 1도 고민 안 했습니다. 공예 좀 오래 해본 사람들이라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글루건심은 검은색도 존재하거든요. 이거의 존재 하나만으로도 사실상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먼저 파령포를 등에 붙이고 글루건심을 검은색으로 교체해 등 뒤에 발라줍니다. 색깔만 바뀌었을 뿐인데 누가 봐도 찐득한 타른 느낌이 나죠. 이렇게 용유를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아까 준비했던 닭뼈를 등 여기저기에 붙여줍니다. 뼈의 사이즈랑 형태가 일정하지 않아서 등에 온갖 잡동사니가 박혀있는 것처럼 보이고 좋네요. 그리고 이 부분은 취향 차이인데요. 글루건 바를 때 더 찐득하게 범벅된 느낌을 원한다면 등 비늘이 완전히 안 보이게 두툼하게 덮고 범위도 어깨 너머까지 바르면 되지만 저는 기껏 만들 비늘들이 묻히는 거 원치 않아서 비늘 틈새 위주로 바르면서 비늘이 조금씩 보이도록 조절했습니다. 뼈를 여기저기에 다 붙이고 나서 파른포도 도색해주는데요. 이때 막강 같은 걸 몇 가닥 붙여서 파른포에 전선 같은 것도 만들어줍니다. 물론 이 전선도 AI로 모델링을 뽑을 때 넣을 수도 있었겠지만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3D 프린터가 진짜 끈의 거친 느낌을 따라올 순 없죠. 여기까지 등 작업이 끝나면 날개 쪽에도 마찬가지로 글루건을 발라줍니다. 이게 바르는 부위도 넓고 색깔도 색깔인지라 묘하게 어딘가에서 봤던 액체 괴물이 생각나긴 한데 히팅건으로 글루건으로 바른 부분의 표면을 살짝 녹이면 난잡하게 발랐던 표면이 정리가 되고 중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느낌으로 변합니다. 이제 너무 센 검정색인 글루건용액과 그에 비해 지나치게 밝은 색의 뼈가 조화롭지 않으니 블랙메탈색으로 한번 도색해 몸체 색깔과 톤을 맞추면 드디어 고구마지오스 몸체 작업은 이걸로 끝입니다. 그럼 그동안 잠깐 잊고 있었던 LED랑 회로를 손보도록 하죠. 이건 레벨 시프터라는 부품인데요. 여기서 잠깐 지루하고 현학적인 얘기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네오피스 LED는 5V의 전기 신호를 받아서 미리 코딩해놓은 대로 빛의 모션을 넣을 수 있는 LED인데요. 근데 코딩을 입력해놓은 메인보드가 3.3V의 신호를 보낸다면 어떨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전압 레벨이 다르니 작동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전압 레벨을 동일하게 맞춰주는 게 바로 레벨 시프터의 역할입니다. 마치 나라마다 다른 콘센트의 규격을 맞춰주는 전원 어댑터처럼 서로 다른 전압을 맞춰주는 거죠. 어쨌건 간에 네오픽셀 LED와 메인보드 사이에 연결하고 네오픽셀 LED까지 모든 LED가 잘 작동하면 곧바로 코딩 작업에 들어갑니다. 영상 처음에도 설명했듯 이전보다 더 섬세한 동작을 만드는 게 목적인데요.
고구마지오스의 공격 패턴을 참고해서 첫 번째로 가슴에 열기가 끓어오르고 두 번째로 레이저 같은 용유 브레스가 발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닥에 깔린 용유가 달아오르면서 터지는 것까지 제가 신호를 주면 미리 설치해놓은 LED들이 수행해야 될 패턴이죠. 그래서 이렇게 코딩 작업까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일단 작동이 잘 되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생으로 드러난 LED를 글루건으로 정리해야 하는데 글루건 선이 너무 짧아서 작업하는데 방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쓰던 글루건은 쿨하게 버리고 3D 펜같이 생긴 무선 글루건을 새로 샀습니다. 이게 진짜 신세계인 게 버튼만 누르면 글루건 용액이 쭉쭉 나옵니다. 왜 그동안 무선으로 진작에 안 바꿨는지 꽤 후회가 되는군요. 아무튼 바닥에 용유랑 브레스에 LED가 드러나지 않게 글루건을 바르고 외부 버튼을 연결해 메인보드에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럼 버튼을 눌렀을 때 잘 작동하는지 확인 좀 해볼까요? 잘 작동하는 건 맞긴 한데 역시 그냥 빛만 있는 건 좀 심심하군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특수 모듈을 준비했습니다. 이건 DF 플레이어라는 특수 모듈입니다. 제가 SD카드에 소리 파일을 저장해 놓으면 연결된 메인보드의 신호를 받고 스피커로 저장된 파일을 재생하는 모듈인데요. 이렇게 전기 신호만 주면 자동으로 음성이 재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용된 음성은 실제 인게임의 음성을 편집해서 사용했는데요. 이후에 코딩도 이 음성 기준으로 타이밍을 다시 맞춰놨습니다. 그럼 필요한 부품도 다 설치했고 모델링 작업은 진작에 끝내놨으니 마무리 작업으로 배경을 해볼까요? 아까 만든 모델링을 3D 프린터로 출력해서 무너진 성벽을 설치하고 배경 전체에 모델링 페이스트를 발라서 돌같은 질감을 내줍니다. 모델링 페이스트가 마르는 동안 용유 부분을 마무리할 건데요. 1단계로 빛이 통과하는 것과 동시에 용유가 쌓인 높이를 올릴 수 있도록 투명한 UV 클레이를 한 겹 바르고 불똥이 튀는 느낌을 더하기 위해 광섬유도 여러 개 붙입니다. 그리고 2단계로 내부의 LED가 지저분하게 드러나는 걸 가리기 위해 이번엔 반투명한 플라스틱 클레이로 표면층을 한 겹 덮어주고요. 마지막 3단계로 글루건을 발라서 용유가 흘러내리는 걸 표현해 마무리합니다. 무슨 만드는 과정이 김밥계의 레볼루션 주나김밥 마냥 여러 개로 쌓여있는데 오히려 이렇게까지 해야 자연스러운 빛 연출을 할 수 있어서 이 과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제 브레스 부분은 용한 느낌이 나게 도색하고 다른 작업을 하는 동안 배경에 바른 모델링 페이스트가 굳었으니 성벽이랑 바닥을 도색해주고 용유는 아무 돌에나 쓰면 안되고 반드시 스모크 색상 페인트로 칠해야 됩니다. 이걸로 칠해야 내부 빛이 그대로 통과할 수 있거든요. 배경이 어느정도 구색을 갖췄으니 잠깐 분리해놨던 본체랑 연결하고 아까 만들었던 공성변기도 몇 개 설치해주겠습니다. 물론 이대로 설치할 수 없고 한번 색칠하고 올려야겠죠. 이번에 출력물이 잘 나와서 그런지 대충 칠해도 깔이 잘 나오네요. 헌터 같은 경우는 무기나 복장 같은 게 색감이 좀 화려한 편이라 대충 칠하지 못해도 공성변기에 비해 더 세밀하게 도색해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엔 배경에 헌터까지 있으니까 꽤 보기 좋네요. 이제 모든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작품에 저의 트레이드마크만 찍어준다면 거국용 고구마지오스 완성입니다. 오늘의 작품 고구마지오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조명이랑 구도가 매우 파괴적으로 잘 나와서 굉장히 만족스러운데요. 게다가 이번엔 상호작용까지 많이 신경써서 회로 설계에도 정말 많은 집중을 했습니다. 실제 인게임 사운드랑 이펙트 모델링, LED 모션 제어를 조합하니 브레스가 나올 때 감동이 배로 늘어나는데요. 이게 용유가 폭발 직전까지 점점 달가워지는 것 좀 보세요. 제가 만들었지만 진짜 최고의 디테일이 아닐 수 없어요. 물론 폭발 부분에 LED 부품에 한계가 있어서 살짝 아쉽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 강력한 눈뽕을 선사할 수 있는 부품을 찾아봐야겠군요. 그래도 때깔 하나는 여전히 잘 나왔으니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이 맛에 효과 연구를 못 끊죠.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재밌고 멋있는 작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